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계공작법 시간입니다. 자, 기계공작법에서 먼저 기계공작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계를 가공하는, 즉 공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비절삭 가공과 절삭 가공, 그리고 특수 가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절삭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비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말은 절삭을 하지 않는 가공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절삭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구를 이용해서 제품을 깎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절삭 가공은 우리가 제품을 깎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주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조는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 재료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주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 틀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부어서 우리가 제품을 성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조 방법이 있고, 자,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은 재료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 방법에는 단조, 압연, 프레스 가공, 인발, 압출, 판금, 그 다음에 전조 이러한 방법들이 소성 가공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제품을 용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녹여가지고 붙이는 방법이 자, 용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납땜, 경납땜, 단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뭐 테르민 용접, 고주파 용접 이런 것들이 자, 용접 방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특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연마나 화학 연마, 방전 가공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도금을 한다든가 표면을 연마시킨다든가 증착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하는 방법 등이 특수 가공에 속합니다. 자, 이러한 가공 방법들은 어떠한 공구를 이용해서 제품을 깎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비절삭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절삭 가공에는 자, 절삭 공구 가공이 있고 연삭 공구 가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절삭 공구 가공에는 자, 공구를 이용해서 제품을 깎는 방법의 가공법을 절삭 공구 가공이라 그러는데, 자, 가공을 하는 방법에는 절삭 가공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구를 고정시키고 제품을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 제품을 그대로 놔두고 공구를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 공구를 고정시키고 제품을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반에서 가공하는 자, 선삭, 그 다음에 평삭, 형삭, 브로우칭, 줄 작업 등이 있고, 공구를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에는 밀링, 드릴링, 보링, 호빙, 그 다음에 소닝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삭 공구 가공에는 자, 이거는 이제 절삭은 우리가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깎아내는 방법이고, 연삭 공구는 우리가 다듬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 고정 입자나 분말 입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입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연삭, 호닝, 슈퍼 피니싱, 버핑, 그 다음에 샌더링 뭐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말 입자는 랩핑, 액체 호닝, 배럴 가공, 초음파 가공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 공작법에서는 이러한 가공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중에서 비절삭 가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 1장 주조에서 원형 제작과 주형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조란 우리가 인류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금속 성형 기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전해지면서 뭐 불상을 만든다든가 활자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틀에 이렇게 금속을 녹여 부어서 만드는 성형 기술 이걸 우리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주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우리가 성형을 하는 방법을 주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조는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아름다운 주물을 만들 경우, 즉 제작 수량이 많은,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제작을 여러 개 할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붕어빵처럼 우리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속을 녹여 부어서 계속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주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조라는 주조 방법은 현대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주로 자,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만들 때 자동차의 엔진 블록이라든가 농기구, 그 다음에 공작기계, 그 다음에 산업설비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로 주철, 그 다음에 주강, 알루미늄 합금, 동합금, 아연 합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조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조. 자, 주조는 영어로 캐스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주조는 가열하여 용해된 액체를 틀에 부어서 물건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주조라고 한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자, 재료 중에 주형이 있는데, 주형은 우리가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형, 몰드, 주형. 그래서 용해된 샘물을 주입하는 형틀, 그러니까 어떠한 틀을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용액을 부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 틀을 우리가 주형이라고 하고,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주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형은 우리가 패턴이라 그러는데, 자,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형, 그 다음에 금속 재료, 황동, 그 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이 비금속 재료, 그 다음에 왁스, 플라스틱, 석고,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형틀을 우리가 만드는 걸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주물 제조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물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원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제품을 주형에 넣고, 자, 그 모래 틀에다 넣고 요 제품을 넣고 거기에 모래를 꽉 채운 다음에 요 그 모래를 반쪽으로 나누면 요 원형이 있던 자리만 이렇게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원형을 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주철이면 주철을 이렇게 녹여서 용선로에서 녹여가지고 그 샘물을 여기다 부으면 그 빈 공간에 우리가 샘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샘물을 붓고 나서 형을 해체하면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나오고, 그 제품을 우리가 이제 청소해 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잘 나왔는지 검사하는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주물을 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래로 만들어서 형을 다시 해체하고 이걸 가지고 나서 주물살을 다시 이렇게 정제를 해가지고 계속 주형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공정으로 우리가 주물을 만드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원형은 다른 말로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원형이란 무엇이냐?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주조 제품의 형상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 것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형을 만드는 재료에는, 자, 이 원형을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금속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합성수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료에 따라서 원형을 뭘로 만드느냐, 그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목형이냐, 금형이냐, 합성수지형이냐, 특수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원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현형이 있고, 현형은 주물과 거의 같은 형태로 원형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물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형상하고 같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형을 같게 만들면 이걸 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겹침형은 우리가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분할한 형태를 우리가 겹침형 이렇게 얘기하고, 골격형이라고 하는 거는 골격 구조로 만든 형을 우리가 골격형이라고 합니다. 자, 부분형은 자, 반복 부분을 우리가 분할하여 만든 형태를 우리가 부분형이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 반복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계속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부분형, 그 다음에 정반형은 정반의 한쪽 형만 고정하는 형,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반형, 그 다음에 판형은 원형을 회전하거나 움직여서 주물살을 긁어내도록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판형, 그 다음에 코어형은 속이 빈 주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형을 우리가 코어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중에 현형입니다. 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래에 만들고자 하는 주물하고 유사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주물의 모양과 거의 같은 원형으로 조형 작업이 편리하도록 원형의 일부에 코어 프린트를 붙이거나, 자, 원형을 두 부분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할하여 만든 형태다. 자, 여기에서 코어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자, 원형을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을 우리가 코어 프린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이렇게 거치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체형은 자, 현형에서 단체형은 분할하지 않고 한 개로 만든 이러한 형태를 단체형, 이렇게 한 개의 코어 형태로 만든 자, 이러한 원형을 우리가 단체형, 그리고 자, 분할형은 이러한 원형을 두 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만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분할형, 그 다음에 반편형은 우리가 절반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칭, 위아래가 대칭되어 있으면 한쪽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반편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에서 겹침형입니다. 겹침형은 두 개로 분할한 원형으로 조형이 용이하지 않을 때 여러 층으로 조각하여 분할할 수 있게 한 것을 우리가 겹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겹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격형입니다. 주물이 크고 단순하면서 제작 개수가 작을 때 뼈대를 이용하여 만드는 형을 우리가 골격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뼈의 골격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관 주물을 얻기 위한 주형 제작용 골조 모형. 자, 목제비를 전략하기 위하여 공간에 점토 등을 채워 현형의 대용이 되는 모형이다. 그러니까 뼈대만 이렇게 만들고 그 나머지 공간에다는 우리가 점토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형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형 중에서 부분형입니다. 부분형은 우리가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 부분만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주물이 크고 일부 형상이 조합되어 전체 형상을 이룰 때 그 일부 형상에 해당하는 자, 모형, 원형으로 기어나 바퀴, 즉 타이어와 같이 똑같은 형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대칭하면서 반복적으로 형상을 가진 경우에 우리가 일부 형상만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형을 우리가 부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 재료와 가공비가 적게 들지만 주물 수량이 많을 때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주로 이러한 부분형은 대형 기어를 만들 때나 풀리, 그 다음에 프로펠러나 우리 타이어를 제작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타이어 금형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정반형입니다. 정반형. 자, 정반에 원형을 부착하여 탕도와 주입구 등이 원형의 일부로 설치되어 있는 형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정반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패턴 플레이트형이 있습니다. 패턴 플레이트는 자, 분할형의 두 개의 분할형의 두 개의 정반에 각기 고정한 것. 그러니까 요 그 정반의 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요렇게 붙여서 이렇게 판의 한쪽 면에만 붙이는 것. 그러니까 한쪽에만 붙이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패턴 플레이트 형이라 그러고, 자, 요 판의 양쪽 위아래에다가 모형이 양쪽에 부착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매치 플레이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패턴 플레이트와 매치 플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자, 정반형의 종류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형입니다. 판형은 우리가 회전형 또는 긁기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긁기판이라는 원형으로 일정한 중심축의 주위를 회전시키거나 안내판에 따라 움직여 주물살을 긁어내면서 주형을 만드는 원형을 통틀어서 판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물이 있으면 주물을 만들고자 하면 이거 판을 이렇게 긁어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형은 원형과 주물 모양이 전혀 다르므로 원형만으로 주물의 모양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목형 제작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작업 시간이 길고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형입니다. 자, 속이 빈 주물을 만들 때 필요한 원형이고, 자, 주형의 공동부에 삽입하는 주형으로서 자, 강도나 내열성, 가축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가 있고 코어를 고정시키는 이렇게 코어 프린트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상자 코어형이 있고 부분 코어형이 있습니다. 자, 재료에 따른 원형의 분류. 자, 재료를 원형을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무로 만들면 목형, 자, 금속으로 만들면 금형, 자, 금속 원형 해서 금속 원형. 그다음에 자, 석고로 만들면 석고형. 그다음에 왁스로 만들면 왁스형.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플라스틱형. 이렇게 자,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목형은 우리가 나무로 우리가 원형을 만들면 제작 수량이 적고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당하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볍고 취급이 용이한 목형이 대형 주물 작업에 사용된다. 자, 금속은 치수가 정확하고 나무는 우리가 이제 방법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공할 수 있지만 어, 나무는 이제 그 재질이 이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 가공하는 경우보다 정밀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아름다운 주물을 제작하고 자 할 때는 우리가 원형을 금속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멸과 파손이 적고 변형량이 적다. 자, 그 다음에 제작 수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자, 금속은 제작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정밀하고 아름다운 표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금속을 주로 사용하고, 자,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사용하고 주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황동이나 주철이나 연합금 등도 사용을 한다. 자, 석고형은 자, 미술 주물 등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자, 응고 후에 수축 변형 없이 복잡한 형상 얻기에 용이하지만 파손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왁스형은 자, 밀랍, 파라핀, 노진 등을 배합하여 만든 원형으로 복잡하고 정밀한 주조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페놀, 폴리스티렌 수지 등으로 만든 원형으로 합성 수지형이라고도 한다. 자, 가벼우며 금속과 같이 내구력이 좋고 제작 시간이 짧고
복제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재의 조직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나무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나무는 우리가 이제 숲이라 그래서 수액이 많은 표피 부분을 우리가 숲이라고 하고, 수심은 원목의 중심부로 무른 부분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가장 중심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하고, 바깥쪽 부분을 수피라고 합니다. 자, 연료는 우리가 나이테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테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이러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나이테를 이용해서 이 나무가 몇 년이나 살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나이테 연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의 층을 우리가 나이테다 또는 연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재는 수심 주위의 단단한 조직 부위를 얘기하고, 변재는 수피 근처의 무른 조직 부위를 말한다. 자, 수선은 연륜의 수직한 반경 방향의 선을 얘기하는 거고, 자, 목구면은 우리가 수간의 축의 수직한 단면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정목면은 수간의 축의 평단면으로서 수심을 통하지 않는 단면이다. 판목면은 수간의 축의 평행한 단면을 얘기한다. 자,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재 변형, 목재 수축. 자, 수종이나 수령 및 벌채 시기 등에 따라서 목재의 수축은 다르고, 목재의 방향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축되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축률은 일반적으로 섬유 방향, 그 다음에 반지름 방향, 연륜 방향 순으로 증가한다. 자, 수축과 균열. 자, 수축과 균열을 보면 연륜 방향의 수축률이 가장 크고, 다음에 반지름 방향이며 그림에 볼 수 없으나 섬유 방향의 수축률이 제일 적다. 그 다음에 목재 균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심알, 그 다음에 성알, 윤알, 전상알, 측할 형태가 있다. 전상알은 엄동에서, 측하는 운반중 충격에 의하여, 나머지 보통 기후에서 생긴다. 자, 목재의 건조입니다. 목재의 건조 방법에는 자연 건조법과 인공 건조법이 있다. 자, 자연 건조법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우리가 적치하는 야적법과 통풍을 원활하게 하면서 목재의 변형을 억제하기 위한 가옥적법이 있습니다. 자, 자연 건조법을 채택하면 건조 비용이 저렴하고 목재의 질은 좋으나 건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인공 건조법은 건조 시간은 단축되지만 목재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법에서 목재를 적치하는 가옥적법 중 평적법은 인공 건조법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건조를 위한 전 과정 중에서 한 과정이라도 인공적인 과정이 있으면 인공 건조법이라고 칭한다. 다음은 인공 건조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침제법, 자제법, 열기 건조법, 훈제법, 전기 건조법, 진공 건조법, 약재 건조법 등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재의 방부 처리. 목재의 부패. 자, 균에서 분비되는 효소 작용에 의해서 목재의 섬유질을 용해시키므로 변질 분해되어 부패된다. 그래서 이래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포법, 침투법, 충진법, 자비법,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도포법은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로 목재의 표면에 크레오소트유와 페인트를 도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이다. 자, 침투법.
크레오소트, 염화아연, 승홍, 유산동 등의 수용액 속에 침지시키는 방법이다. 충진법, 목재에 구멍을 내어 방부제를 넣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자비법, 방부제를 끓여서 목재의 일부에 침입시키는 방법. 자, 목형 제작 시 고려사항. 자, 우리가 수축 여유, 그 다음에 연척, 가공 여유, 목형 구배, 그 다음에 코어와 코어 프린트. 자, 이러한 내용들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딩, 덧붙임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형과 주물사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